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골치 아픈 일들이 좀 많아서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느라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자, 밀린 얘기 잠깐 해보자면 뭐 너무 많으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테고, 최근 가장 중요한 사건, 어제 있었던 미 대선 토론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언론에서는 해리스의 승리,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두 사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선 토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굉장히 즉흥적이었습니다. 별로 준비를 하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상대를 너무 얕잡아 본 게 아닌가. 중요한 쟁점만 가지고 열띤 공방전을 벌여도 충분히 승산이 있고, 뭐 뻔하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많은 미국의 어려움은 지금의 현 정부의 책임일 수 있으니까 그것만 물고 늘어지면 충분히 이기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해리스는 반면 치밀한 준비를 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한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해리스가 어려운 질문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그러면서 공을 트럼프에게 넘기니까 트럼프가 약간 당황하면서 분위기가 본인이 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감정적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막 화를 내는 듯한, 마치 트럼프는 고약한 노인네 이런 모습이었고, 해리스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해리스의 승리,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어제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ABC에서 주최를 했는데 이 진행자들이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면 하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오하이오에서 하이티 이민자들이 와서 뭐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잡아먹네, 이런 불상사들이 있다, 이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행자들이 그건 그 오하이오 측 경찰 그 지역 그 담당 부서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팩트 체크는 해리스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다른 개인 저널리스트라든지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앵커들이 개입을 해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머리카락 하나 채로 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트럼프가 비꼬듯이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랬더니 앵커가 나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다른 얘기를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팩트 체크를 실시간으로 합니다. 팩트 체크란 게 진행자가 할 경우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나 보다.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하던 사람이 해리스 말은 아무 제재도 없이 그대로 보내주면 이건 뭐 팩트 체크를 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불공정한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3대1로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셋이서 트럼프를 궁지로 몰아넣으니까 트럼프가 약간은 긴장하면서 감정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중간에 약간 화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주면서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해리스가 나도 정책이 있다, 지금의 이 발전하는 이런 기술들, AI, 퀀텀 컴퓨팅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본인이 막 더 나서서 아직까지는 계속 반대하면서 반기술적인, 반혁신 이런 쪽으로 나가던 이 해리스가, 그런데 트럼프는 해리스 인신 공격하는 데 바쁩니다. 그때 네가 그런 정책이 있어? AI, 퀀텀 컴퓨터? 그렇게 기술을 좋아한다는 애들이 왜 블록체인 기술은 해외로 내쫓는 거야?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당신이 말하는 미래 혁신 기술의 대표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토론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트럼프가 말리면 말릴수록, 꼬이면 꼬일수록 비트코인 가격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함께 움직였다. 지금 현재 폴리마켓에서의 대선 결과 예측입니다. 트럼프 49%, 해리스 50%. 해리스가 살짝 앞서고 있는데, 토론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랬습니다. 53% 트럼프, 45% 해리스. 토론 끝나자마자는 49대 49. 공평하든 공평하지 않았던 어제 대선 토론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 번스타인이 이런 예측을 내놓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9만 달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오, 트럼프가 본인은 코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가 이기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3만 달러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건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건 코인의 가격이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곧 6자리 숫자 달러로 10만 달러.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뚫고 간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런 예측을 내놓느냐가 중요하겠죠. 바로 이 사람 스티븐 룹카 스완 비트코인이라는 회사에 개인 고객들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 갑부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회사의 대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아무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뚫고 갈 길을 가는 걸까요? 대선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좀 비현실적이죠. 해리스가 된다면 당연히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갈 테니까 제2의 제3의 게리 겐슬러가 나타나서 또 코인을 괴롭게 하면 조금은 어쩌면 좀 많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미국의 거시경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PI 발표가 있었어요. 2021년 초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가장 낮아지면서 8월 소비자 물가는 0.2%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는 2.5%. 무지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런데 핵심 인플레이션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으면서 8월 소비자 물가는 0.2% 상승. 여기서 약간 실망감이 보였는데 그런데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후행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렌트비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로는 인플레이션은 크게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크게 꺾이고 있다. 지난달에 2.5%. 다음 주에 있을 금리 인하도 거의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0.25%의 예상이 85%입니다. 0.5%는 15%. 중요한 건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 완화의 시작이다. 오늘 비트코인 ETF 성적입니다. 블랙록 제로, 피델리티 1200만 달러, 아크가 마이너스 5400만 달러.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레이스케일도 미비하고. 그래서 오늘은 4300만 달러 순유출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긴 유출이 어느 정도는 마감이 되고 있지 않나.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제는 이더리움 역시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유출이 없어요. 오늘은 50만 달러 순유출. 자, 이렇게 이더리움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알트 시즌의 시작은 이더리움이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화이팅. 자, 이제는 ASI 인공지능 슈퍼 얼라이언스. ASI가 요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커뮤니티 투표를 보류 중인 커뮤니티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투표일까요? 네 번째 멤버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지금은 세 프로젝트가 함께하고 있죠. 패치 AI, 싱귤러리티넷, 오션 프로토콜. 이것만 해도 완전체다 이런 자체평가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슈퍼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쿠도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쿠도스,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for 웹3.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와 연동을 하게 되면 더 빠른 확장을 할 수 있겠죠. 만약 받아들이는 걸로 투표 결과가 나온다면 쿠도스의 토큰도 변환이 되게 됩니다. 쿠도스는 코인마켓캡에서 474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코인입니다. 시총 5,700만 달러. 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미 대선 토론 그리고 미 대선의 결과가 코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이 코인은 미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주목을 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